매일 아침 실생활에 궁금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여러 이슈들을 쉽고 흥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규 한국부 디렉터와 노스웨스턴 대학병원 산하의 루리 암센터 최용광 박사 모시고요. 어제에 이어서 2부 순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약으로만 맞춤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정말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병기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치료약만 네. 쓰거나. 암마다 최근에 이제 맞춤 치료, 우리가 영어로는 targeted therapy, 그래서 표적 치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표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표적 치료가 잘 들을 경우는 정말 1, 2년에서 더 3, 4년 더 이상 살아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아까 제가 돌연변이 말씀드렸는데 특정 돌연변이, 특정 유전자의 특정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만 딱 그 상황에 맞는 약이 개발이 돼서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머리 빠지는 그런 화학 치료, 키모가 아니라 이제 표적 치료, 보통 그냥 하루에 한 번 먹는 알약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옵션들이 계속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돼서요. 특별히 폐암에서 그게 더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한 5년 생존율이 한 3, 4배 좋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요? 네, 그런 약들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예방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 여쭤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정기적인 뭐 검진은 필수겠죠.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치의, 자기 프라이머리 닥터가 권하는 것을 받으시고요. 보통은 이제 여성 같은 분들은 유방암, 자궁 경부암, 그 다음에 이제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폐암, 갑상선을 체크하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이민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위암 발생률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위암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아직도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 내시경을 한 2년에는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2년에 한 번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지금 10년에 한 번. 대장암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암들보다. 그래서 그렇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증상이 이상하거나 뭔가 이상하면 무조건 가서 그냥 다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전립선 검사 같은 전립선도 보통 아마 한국 남자분들 굉장히 많이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들이 이제 PSA라는 마커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암의 종류는 많지만 보편적인 가장 초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보편적인 증상,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라 다 증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종괴로 나타나면 뭐가 만져진다가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많이 진행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냥 피로감. 네. 그 다음에 체중 감소. 네. 아니면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굉장히 넌 스페시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코비드 증상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네요. 체중 감소 빼고서는 늘 필요한데. 네. 네. 아무튼 체중 감소, 피로감, 체중 감소 이게 적신호. 입맛 떨어지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이게 백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뭐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치료는 당연히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제약 회사에서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백신의 어떤 개발이 이런 암 환자분들이나 또 그런 뭐 우리 말씀하셨던 가족력이나 또 환경적인 요인에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조금 희망이 많이 있을까요? 앞으로 봤을 때. 감염병에 있는 백신과는 달리 또 암 세포에 대한 암 백신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암 백신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또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도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 우리 포인트네요. 네,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우리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데 위암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박멸해 주는 것이 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인두종이라고 이게 우리 몸에서 자궁경부암과 또 두경부암, 헤드앤넥 캔서도 일으킵니다. 흉경막 위쪽에 있는. 네, 그래서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 HPV 백신을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남자아이 여자아이 다 같이 놔주면 이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 백신, 바이러스 백신인데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요즘 양로원에 많은 분들이 이따금씩 걸리는 게 사실 이제 암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싱글스 대상포진을 많이 걸리는데 이게 한 3, 4년 전쯤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저도 지난해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상포진을 접종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젊은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나이 또래셨는데 저도 걸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도 자주 걸려요. 한 번 걸리면은 그래서 피곤하면 옵니다. 저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백신들도 암 예방 차원에서 많이 또 개발되고 또 상용화가 또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비싸요. 비싼 편이죠. 대상포진 한 여기서도 한 200, 300불 정도 하고 한국도 가격이 꽤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거는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을 때 예방하는 게 모든 질병들은 중요한 것 같네요. 간염도 또 중요합니다. 네, 간염이 간 경화를 일으키지만 이제 그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얘기하잖아요. 다 간암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간염에 대해서 백신을 맞고 또 간염이 있으신 환자들은 확실하게 그걸 치료하는 것들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 포함해서 아시안 사람들이 그 보균자들이 또 많이 많습니다. 있어가지고 오늘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기 디렉터께서도 자리를 하셨는데 워낙 우리 또 귀하게 모신 자리라 여쭤볼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초반에 계속해서 뭐 암에 대한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정보를 나눴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 김남기 디렉터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요양원에 현재 암 환자분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저희는 뭐 한국 분들 경우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위암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췌장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부가 있는 3층이 아니고 2층에는 그 레스피레이터리 그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트랙이나 벤틸레이터 환자분들도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오신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심장이나 폐 심혈관 질환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으셨고 최근에 소천하신 권사님은 이제 간암으로 고생하셨다가 이제 간 이식을 받으셨는데 꽤 오랫동안 간 이식 뭐 한 10년 정도 좀 생존 확률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2년 조금 넘게 계셨다가 근데 또 그 약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이식을 한 이후에 드셔야 되는 약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서 좀 커버하기 힘드셨을 때 요양원 와서 이제 서비스 받고 이제 가신 경우들도 있으세요. 댁에 계신 것보다 요양원에 계셔서 특별히 좀 편하신 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마 이따가 교수님 말씀하시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결국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좀 연로하신 배우자나 아니면은 좀 바쁜 일상의 자녀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갑작스럽게 좀 몸의 증상들이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맛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파티그 피로감도 그렇고 또 수면 부족 현상으로 본인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좀 우울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설에 있다 보면은 뭐
시설의 좀 장점만을 말씀드리면은 또 사람들이 24시간 케어해주는 환경 속에서 그쵸, 인력이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들도 있고 또 키모테라피나 아니면은 온콜로지스트를 만나러 가실 때 네. 가족분들이 모시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같이 나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이후에 더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호스피스나 팰리에이티브 케어 완화 치료나 뭐 고통 완화 치료의 좀 임종 단계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산 뭐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 대학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뭐 병원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병원 시설이 아닌 좀 저희 같은 뭐 2차, 3차 진료 시설에는 그 호스피스 팀들이 이제 저희 같은 시설로 의료 시설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환자분들이 계셨던 그 병상에서 엑스트라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저희 쪽에서 호스피스 팀이 리퍼럴이 된 이후에 가족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편하게 계셨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환자분들을 집으로 모신 이후에 그 의료진들이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연계 서비스 하실 수 있는 것은 좀 한편으로 좀 의료 혜택들을 좀 받으시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셨지만 임종 단계 환자분들 호스피스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많이 아무래도 겪어보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호스피스 저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호스피스를 멘션하면 많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 암을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기브업한다,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메타포, 비유를 인생은 마라톤이고 암이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전 과정도 하나의 마라톤이고 이것을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한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이 경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어떻게든지 완주하게 되어 있는 인생이고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경우에 이제 호스피스 단어만 꺼내도 제가 단어만 꺼내도 되게 싫어하시는 환자분들 아니면 환자분은 괜찮은데 아들 딸이 되게 싫어해요. 네, 이제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패밀리 다이내믹이 다 드러나고 막 굉장히 갈등도 있고 나는 괜찮다는데 왜 너네가 난리냐 막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더 이상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더 힘들어지실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호스피스를 지금 생각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그럴 때 이제 정말 그런 것들 잘 수용하고 근데 호스피스가 또 이렇게 한 번 가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죽으러 가는 곳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갔는데 뭐 암이 또 안 자라고 또 괜찮으면 다시 돌아와서 또 치료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다시 revoke 폐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게 좋지 않은 게 이제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계속 응급실에 가서 또 기다리시고 피 뽑고 또 검사하고 이거를 계속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니면 편안한 곳에서 계시면서 오히려 의료진이 매일 방문을 하면서 아픈 곳 지금 치료해드릴 것들을 그때그때 치료해드리면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뭔가 모든 사람이 치료를 포기해서 보내버리는 곳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꺼내는 게 정말 깊은 고뇌와 또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호스피스 팀에 또 엑스트라 또 컴포트 케어도 있고 또 영적인 치료 또 신앙적으로 그분들의 심리적인 안정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또 예배자 또 그런 분들의 또 방문들이 또 한편으로 그분들한테는 진짜 심리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희망 또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요양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종교 미팅 같은. 지난 시간에 그 임종 상담을 하시는 이제 장혜지라 목사님 함께 와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 함께 일하는 호스피스의 목사님도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을 저희가 이제 떠나 보냈었는데요. 부부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내분께서 오랫동안 이제 병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임종 단계의 호스피스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서포트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최근에 모든 의료 시설들이 정말 스태프 쇼리지,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이제 임종 단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 부모님의 상태를 더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분들이 조금 부모님과 헤어짐의 순간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거죠. 교통사고는 뭔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는 게 너무 또 슬픈 것도 있지만은 이제 임종 단계를 조금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이면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가 저희 요양원이나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최영광 박사님에 대해서 좀 전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뭐 세미나 하신 것도 있고 하지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하신 것들도 있었고 평소에 그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GMA라는 글로벌 메디컬 미션스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 한 50명 데리고 멕시코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 같은 것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코스타 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네, 코스타 또 유학생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반인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정말 미국 간절해서 미국 전역에서 오시고 저는 그래서 시카고에 사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위튼 칼리지에서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전에는 이제 의료 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이제 의료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또 이제 모든 병든자들을 위해서 병든자들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도 하고요. 언제 떠나세요? 코스타요. 7월 4, 5, 6, 7 이렇게 3박 4일로 위튼 칼리지에서 인디펜던스 데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 멘토로 강사로도 섬기고 계신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영상 타이틀이 아주 인상 깊어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게 처음에는 최 교수님의 닉네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최 교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멘토가 돼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일독을 강추하는 책인데요. 이게 그냥 그 신앙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 자체가 많은 부분에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돼서 한국에서 그냥 정부에서 추천 도서로 아이들 청소년들 위한 추천 도서로 선정도 되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나온 지가. 그래서 이분이 그냥 자기가 의대생으로 그 저자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의대생으로 또 인턴 레지던트로 살면서 또 그다음에 군의관으로 3년을 또 살면서 본인이 그때는 이제 블로그였잖아요. PC통신 블로그 세대였는데 그때 써놨던 글들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지인들이 모아가지고 에세이처럼. 책을 냈고요. 에세이 처음에 낸 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게 2부, 3부, 4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남은 글들만 모아가지고 근데 이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나이로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같은 나이셨죠. 그분의 정말 주변 사람을 섬기고 특히 환자들 정말 환자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지를 써주고 음악 CD를 선물하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저는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어떤 의사가 이런 삶을 살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실 것 같은데 직업은 직업이고 일은 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삶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구나. 직업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줬고
그 깨달음 때문에 사실은 코스타에서 제가 섬기게 된 거죠. 네. 실제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맞아요. 우리 최 박사님께서 지금.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어떤 안수현 선생님의 그 업적을 또 마음속에 그렇죠. 좀 되새기게 되시고 네. 저희 딸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려 박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의료보험 체계를 처음에 이제 만드셨고 우리 어린 따님? 예, 저희 아이고. 첫째 딸이 그래서 항상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뭐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어린 따님 지금 했었는데 나이가 지금은 이제 8살입니다. 놀랍네요. 별로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빠 닮았나 봐요. 근데 그런 어떤 계기가 우리 주변에서 또 이런 동화책이나 이런 뭐 그 바보 의사 안수현 그 의사 선생님의 책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뭐 가정마다 또 환경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프로페셔널로 아이들을 많이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소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로 했을 때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부모님들이 직접 몸소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 1세대 그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떤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책 제목이요.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가치를 쫓아서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바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딱 자기 거 잘 챙기고 일단 좀 뭔가 자기 주장을 잘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정말 따뜻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의 삶은 늘 바보로 오해받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삶이 다른 삶의 생명을 전파하고 정말 정말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고 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스토리로 보여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부모로서 의료인으로서 그런 생명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책은 하게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좀 척박한 요즘 생활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고 뭐 전쟁이다, 바이러스다 그러네요. 이런 세상에 있어서 큰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갈 길을 좀 이렇게 안내해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7월에 코스타에 참석을 하셔서 네, 제가 김남규 디렉터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특히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증 환자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입소하실 때 특별히 따로 별도로 뭐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라든지 뭐 서류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내과 선생님, 인터널 메디슨 선생님의 리퍼럴만 필요로 하는데요.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인페이션에 있는 그 유닛 닥터의 리퍼럴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중증 환자 혹은 이제 암 환자분들은 온콜로지스트의 그 다큐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의료 그 기록을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히파 바이올레이션도 있지만은 또 환자분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얼럿 오리엔티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잘 해 오셨지만 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암 진행 속도에 따라서 혹은 과정에 따라서 본인이 그 의사 판단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처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만 해도 건강했는데 혹은 뭐 작년에는 내가 걸어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좀 건강 상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본인이 보셨던 스페셜리스트의 그 검진 기록들이나 아니면 팔로업 어포인먼트 같은 것들은 요양시설 입소하실 때에 잘 준비해 두시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 결정에 또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dvanced Directives, 사전 연명 의료 치료 계획서. 네네. 첫 번째는 파워 오브 어토니, 본인의 그 의료 대리인, 법적 의료 대리인 파워 오브 어토니 헬스케어입니다. 네, 그것을 지정을 해두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꼭 자녀나 배우자가 될 필요도 없으시지만은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서 가족 대표 1명, 서세서 후계인 2명까지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폴스트 폼이라고 내가 만약에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위두관을 통해서 식사 주입을 할 것인지 몸에 구멍을 뚫어서 기도삽입관을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연명 의료 치료에 대한 계획을 디파트먼트 퍼블릭 헬스 주 정부 보건국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그런 서류들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나중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의학적인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신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언제든지 또 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네, 또 생활 습관이든 아니면 암 환자, 저는 제 관심이 있는 게 또 암 환자 가족 내 다이내믹에도 관심이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 또 블레이밍, 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길래 암에 걸렸냐. 그래서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It's not your fault.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집안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폐암에서는 스티그마타이징이라고 해서 담배 폈으니까 끊으라고 했는데 계속 폈잖아. 그래서 암에 걸린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스티그마타이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제가 그냥 담배는 어느 정도 담배 피우셨나요? 몇 년 피우셨나요?를 물어봐도 왜 나를 어큐즈 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암의 20%에서 25%까지도 한 번도 흡연을 안 해본 분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앙드레 김,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 다 폐암에 걸리셔서 다 비흡연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만약에 흡연을 했더라도 윈스턴 철칠 같은 경우는 평생 꼴초였지만 폐암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유전자적인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 습관이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이 랜덤이라는 거예요. 진짜 물론 좋은 생활 습관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지만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은 없고요. 100%인 건 없고요. 그래서 랜덤 hit이고 우리가 랜덤하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블레임보다도 평소에 그렇게 먹지 말랬더니 평소에 운동하랬더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면은 진짜 본인이든 가족이든 충분히 병 가지고 힘들거든요. 알죠. 근데 거기에 블레이밍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t's not your 환자들에게도 늘 환자 가족들에게도 it's not your fault. 그거를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가족분들 탓도 아니고 환자 본인 탓도 아니고 이 주어진 고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과 함께 한 팀으로 이 마라톤을 같이 그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돕는 마음으로 이제 임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다면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좀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암 이식 수술 받으신 분이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 환자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료진이 폐암 말기 환자 양측 폐 이식에 성공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희망을 제시한 그런 일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인 의사가 그 수술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여러 그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루디 암 센터의 최용광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기 디렉터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개인적으로든 뭐 연락을 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뭐 환자분이나 아니면 그 가족분들 있으시면 청취자분들 중에 네.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으로 해서 저와 꼭 폐암이 아니어도요. 네. 다른 암도 다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도 되고요. 네. 클리닉 번호가 따로 있어요. 제 클리닉 번호가 312-472-1234예요. 굉장히 쉬워요. 312-472-1234에서 네. 저와의 진료 약속을 해도 되고요. 네. 그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구글로 찾으셔서 제 이름을 영광채라고 쓰면 거기에 제 이메일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직접 궁금한 걸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312-472-1234.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기 디렉터 요양원 관련해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가요 847-636-6722 한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847-636-6722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현이었고요. 계속해서 캐로에드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